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882년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 일어난 군사 반란 이모군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나라에서 군인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백성들은 밥 한 그릇도 먹기 어려워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극심한 현실 속에서 터져 나온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은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당시 조선 사회의 정치 경제적 모순이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새로 창설하면서 기존의 구식 군인들을 소외시켰습니다. 구식 군인들은 13개월 동안 급료를 받지 못했고 그나마 받은 것은 썩은 쌀과 모래가 섞인 잡곡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군 내부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고종의 장인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후 민씨 정권이 정권을 장악하고 일본과의 수교를 통해 대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며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 헤이스케를 초빙해 훈련을 맡기면서 기존 군인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고 일본에 대한 감정도 악화되었습니다. 개항 이후 조선의 쌀, 콩 등의 곡물이 대량으로 일본에 유출되면서 국내 쌀값이 폭등, 도시 하층민들의 생계가 무너지고 불만이 커졌습니다. 백성들은 그 책임을 일본과 민씨 정권에게 돌렸고 그 결과 반일 감정이 점차 고조되어 갔습니다. 참다 못한 구식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들은 왕궁으로 진격,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일본인 별기군 교관 호리모토를 살해합니다. 군인들과 함께 도시 하층민들도 궁궐에 난입하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이들은 민씨 정권 인사들을 공격했고 왕비민비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자신의 고향인 충청도 여흥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왕실이 위기에 처하자 고종은 사태 수습을 위해 흥선대원군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흥선대원군은 통리기무하문과 별기군을 폐지하고 오군영을 부활시키는 등 개화 정책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씨 세력은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청나라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에 따라 청은 종주국 명분을 내세워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고 청군은 한양에 진입해 이모군란을 무력으로 진압합니다. 이후 청은 흥선대원군을 텐진으로 납치하고 궁에서 도피했던 민비를 다시 복귀시켜 민씨 정권을 회복시킵니다. 이로써 조선은 청에 대한 정치적 의존이 심화되고 내정 간섭이 본격화됩니다. 이모군란 이후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합니다. 청은 군란을 진압한 후에도 자국 군대를 조선에 계속 주둔시켜 군사적 압박을 지속합니다. 또한 재정 외교 고문 파견하여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인 막건상을 조선의 재정 고문으로 파견되어 세입 세출을 감시하며 재정 운영을 장악합니다. 또한 독일계로 청의 추천으로 밀렌도르프가 외교 고문에 임명되어 조선의 외교 정책을 지도합니다. 또한 청은 조선을 속국으로 명기한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을 체결하여 청 상인들이 조선 내륙까지 진출할 수 있는 내지 무역을 보장받습니다. 이는 조선의 경제 주권 침해와 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자국 공사관 습격 사건을 구실로 제물포 조약 1882를 체결합니다. 조선은 배상금을 지급하고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을 서울에 주둔시키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처럼 청군과 일본군의 조선 주둔은 언제나 두 나라 간 충돌이 가능함을 암시합니다. 전국을 장악했던 흥선대원군은 청에 의해 텐진으로 납치 유배되고 민비를 중심으로 한민씨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장악합니다. 청에 의한 정치 경제적 간섭이 본격화되면서 조선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일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주적 근대화를 추구하던 급진개화파는 청의 간섭을 문제 삼으며 이후 1884년 갑신정변을 통해 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개혁 정권 수립을 시도하게 됩니다.